이 무거운 상체 무게를 허리부터 골반으로 잘 분산시키고 이렇게 걸을 때 다리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흡수시키는 이 근육이 약하면 허리 통증은 무조건 발생합니다. 허리에 좋다는 코어 운동을 해봐도 허리 통증이 생각보다 감소하지 않는다면 이 근육 운동 후 얼마 전에 알려드린 코어 운동을 함께 병행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복지원에 근무하는 송 선생입니다. 허리 통증이 있으면 허리를 앞으로 숙이기도 힘들고 허리를 뒤로 젖히기도 어렵고 몸을 좌우 회전하며 허리 통증으로 미치고 한장하죠. 갑자기 이런 허리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상체 무게를 좌우 골반 사이로 분산시키고 걸을 때 다리로 타고 올라오는 충격, 즉 지면 반발력을 흡수시키는 쿠션 역할을 하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은 바로 골반과 고관절에 붙어 있는 대둔근이고, 대둔근이 약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이 가장 많이 하는 자세가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이고,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으로 대둔근을 사용하지 않다 보면 대둔근 수축하는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을 둔근기억 상실증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대둔근이 약해지는 현상을 다른 말로 무용성 위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약해진 대둔근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걷기 운동을 하면 되는 줄 알고 저녁마다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하는데, 걷기 운동 후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더 심해지지 걷기 운동만으로는 절대 대둔근이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대둔근을 사용하지 않고 허벅지 뒷근육, 햄스트링 근육만 이용해서 걷습니다. 그래서 따로 대둔근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치료도 할 수 없습니다. 대둔근은 다리를 바깥쪽으로 돌리는 외전 동작과 다리를 뒤로 펴는 신전 동작을 주로 하고,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또는 허리를 뒤로 젖힐 때 척추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다리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 대둔근이 수축하는 방법을 잊어버리면 허리에 있는 척추 기립근과 골반에서 무릎 뒤쪽에 붙어있는 햄스트링 근육이 대신 가사용하기에 허리를 강하게 펴는 보상적인 움직임 때문에 첫 번째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골반도 같이 앞으로 기울어져야 하는데, 대둔근이 약하면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골반은 앞으로 기울기를 잘 조절하지 못하거나 골반 자체가 잘 숙여지지 않아 허리가 골반을 대신해 더 많이 굽혀서 허리 뒷근육이 늘어나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리치료 분야 이론에서 조인트 바이 조인트라는 이론이 있는데, 허리의 안정성이 좋아야 하고 고관절은 운동성이 좋아야 건강한데, 앞으로 숙일 때 골반이 앞으로 숙여지지 않아서 고관절 움직임이 줄어들면 고관절을 대신해서 허리가 더 많이 사용하여 허리가 불안정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대둔근을 강화시켜 고관절 움직임을 좋게 만들어줘야 만성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 환자분들은 대둔근 수축 방법을 배워서 대둔근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대둔근 수축 방법과 운동 한번 배워볼까요? 첫 번째는 대둔근 인지 운동으로, 허리가 아픈 분들 대부분 가장 큰 문제점이 대둔근을 어떻게 수축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대둔근을 수축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둔근 인지 운동은 수근을 말아서 아랫배와 골반 사이에 깔고 엎드려서 다리를 자신의 골반보다 약간 넓게 벌려주고, 양쪽 무릎을 90도 굽혀 놓은 상태에 양쪽 발 내측면 또는 발 뒤꿈치를 서로 붙이면 저절로 대둔근만 수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축한 상태에 10초간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양쪽 발 뒤꿈치를 떨어뜨리고 힘을 빼서 3초간 휴식하는 동작을 10회 2세트 운동을 해서 대둔근이 어떻게 수축하는지 머릿속에 느낌을 꼭 기억해 둡니다. 두 번째는 대둔근 강화 운동으로 클림쉘 운동이라고 있는데, 이런 벽면에 기대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옆으로 누운 상태에 골반을 벽면에 붙이고, 고관절은 60도, 무릎 관절은 90도 되게 다리를 굽혀 놓습니다. 그 상태에 배꼽을 허리 방향으로 당기는 복부 수축 후 양쪽 발 뒤꿈치가 붙여 놓은 상태에 무릎을 바깥쪽으로
벌리는 운동으로 대둔근은 다리를 바깥쪽으로 돌리는 외전 동작을 만드는 근육으로 무릎을 벌리면 다리가 외전되기에 대둔근 강화 운동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벌려놓은 상태에 10초간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원위치에서 잠시 쉬는 동작을 좌우 10회 2세트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월스쿼트 운동으로 앉았다 일어날 때 대둔근 힘이 약하면 대둔근을 대신해서 척추 기립근이 강하게 수축하여 허리를 습관적으로 젖히면서 일어날 때 발생하는 허리 통증에 상당히 좋습니다. 하는 방법은 벽에 기대서 한 발 앞으로 나간 상태에 양쪽 다리는 자신의 골반보다 조금 늦게 벌리고 머리, 등, 골반을 벽에 붙여 놓은 상태에 턱을 살짝 당겨 놓고 배꼽을 허리 방향으로 당겨서 복부를 수축하면 이 허리가 벽면에 딱 밀착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 앉을 수 있는 만큼 앉고 특히 무릎이 안쪽으로 모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 무릎 중심이 발목 중심에 수직으로 위치해야 된다는 뜻이고, 앉을 때 대둔근이 늘어나면서 수축하는지 일어날 때 대둔근이 짧아지면서 수축하는지 인지하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되고, 또 하나 주의점으로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벽면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허리 통증을 유발하지 않고 대둔근을 키우는 키포인트입니다. 월스쿼트 운동이 그 어떤 하체 운동보다 좋은 이유가 이 코어 근육과 대둔근을 함께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고, 이 운동은 10회 3세트 이상 해주시면 되고, 대둔근 근력이 좋아지면 횟수와 세트를 자신의 몸에 맞게 최대한 늘려주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대둔근 수축 인지하면서 걷기 훈련으로,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걸을 때 현대인들은 대둔근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린 대둔근 기억을 되살려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걸을 때 의도적으로 앞으로 나간 다리 쪽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을 때 대둔근에 힘을 주면서 걸어야 하고, 이렇게 대둔근에 힘을 주면서 걸어야 하는데, 내가 대둔근에 힘을 줬는지 잘 모르는 분들은 자신의 대둔근에 손을 갖다 대고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손으로 대둔근이 수축하는지 인지하면서 걸어주시면 되고,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을 때 무릎이 완전히 다 펴지지 않도록 해주면서 엉덩이에 힘주면서 걸어주셔야 근력 운동 플러스 유산소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걸으면 걷는 자세가 응승하고 이상하게 보이더라도 허리 통증은 상당히 감소하므로, 저는 허리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대둔근 힘주면서 걷는 운동을 오전, 오후 각각 20분 이상은 무조건 시킵니다. 이렇게 대둔근 인지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하면 이 상체 무게가 골반을 통해서 잘 분산시키고 하체 반발력을 잘 흡수하여 허리 통증이 상당히 감소하니, 허리 아프신 분들은 오늘부터 꼭 대둔근 운동을 해주시고 기존에 하던 운동에 대둔근 운동을 병행해 주시면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입니다.